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게 오셔서 네, 인사를 담소를 못 나누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70분 두 타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끝이 조금, 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PT 자료를 만들 때 학교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한 25장을 안 넘기려고 해요. 25장이 넘어가면 도저히 그 타임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PT를 만들면서 시간 타임을 제가 조절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교재 내용, 수업 내용은 지금 PT 화면을 그대로 제가 인쇄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쓸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쓸 건데, 제가 지금 선정한 기초반, 저희가 지금 점성학 기초반 수업인데, 점성학 기초반 교재로는 이 책을 쓰려고 해요. 네. 책 제목은 현대점성학 101이라는 교재를 쓸 거고요. 제가 일단 내부 거는 주문을 해놨어요. 네, 내부 거는 주문을 해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점성학 수업 준비를 하면서 책들을 되게 여러 권들을 다 사서 그러니까 책이 좋냐 나쁘냐도 한 가지 선정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어렵고 부수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점성학을 접할 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쉬운 책, 좀 쉬운 책으로 내용 많지 않은, 사실 내용 진짜 없어요. 내용 많지 않아요. 내용 별로 없는, 이것도 맞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 쉬운 책을 좀 선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대점성학 101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점성학을 현대점성학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쪽 분야에서는 고전점성학 혹은 이제 뭐 정통점성학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책은 일단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현대점성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좀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기는 한데, 가장 크게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대점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융점성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융 아스트롤로지라고 하는 수업을 개설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 선생이 심리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랑 같이 함께, 맞아요, 칼 융, 프로이드와 함께 유럽 쪽에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20세기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점성학 그리고 타로 이런 고대 점술에 대해서 조금 되게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하는 기법들을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면서 퍼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색깔을 띠게 되냐면, 융이안 아스트롤로지라고 이제 미국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융 스타일 아스트롤로지 점성학, 융 점성학이라고 합시다. 저희는 한국말로 융 점성학이 이제 현대 점성학의 모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성학은 기본 철학이 뭐냐면 상담을 위해서 점성학을 활용하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상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도 뭐 당연히 3당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데, 그 상담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심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담, 그러니까 치료용 상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점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기질, 성정,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나누고 상담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냐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우리 명리가들 입장에서 보면 치운이 빠져 있어요. 치운을 안 해요. 치운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명에 대한 일단 네거티브한 입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은 명리 공부를 처음 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선생님들도 학생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에게 그런 운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운명에 대한 어떤 관점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믿으시나요? 뭐 이런 질문일 수 있죠. 운명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이 현대점성학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포인트를 주지,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금해요. 그게 현대점성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성학이 원래 탄생 시기부터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졌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 동양에서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친구들도 그 완벽한 운명학으로 점성하기 시작을 한 건 사실이에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서양 친구들도 이제 파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융 스타일 점성학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점성학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그 퍼포스 목적성은 그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분들이 어떤 걸 파게 되냐면 현대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융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너무 대가고 유명한 사람이라 아무도 범접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대 점성학은 그대로 놔두고 이분들이 옛날 자료를 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절의 그 자료,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자료를 실제로 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법으로 점성학을 했었는지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20, 30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 20,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학풍을 가르쳐서 이제 그 에이션트 아스트롤로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에이션트를 번역하면 고전 점성학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점성학이라 그래서 전통 점성학, 정통 점성학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기를 얘기를 하면 고전 점성학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시는 게 헬레니즘 때 그 점성학이 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헬레니스틱 아스트롤로지, 즉 헬레니즘 점성학이라고 또 이제 영어로는 많이 불러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점성학을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파기 시작했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자평 명서를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서자평 명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긴법이 있어요. 유긴법을 기본적으로 서자평이 되게 그 유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서자평 명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유김을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유김을 좀 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유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상식적인 선에서 알았지 실제로 유김을 깊이 있게 판 적이 없었는데 그 논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김을 계속 파게 됐고 유김을 파면서 들여다보니 점성하고의 연관성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김도 공부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했는데 유김 말고 점성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점성학 책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서양 애들이 있는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그 크리스 베넌이라고 하는 미국 친구예요. 미국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뭐 완전 대가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현대 점성학하고 헬레니즘 점성학하고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뭐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계속 그 코로나 터져서 그렇기도 하고 원래 그 미국에서 그거를 해요. 온라인 강의를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이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저도 일단 처음 공부를 할 때부터 현대 점성학 스타일보다는 약간 고전 점성학, 헬레니즘 점성학 쪽으로 좀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성학을 이제 사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룹이 대부분 명리가들이에요. 명리를 가지고 출발하신 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은 제 소개를 하면 명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겠죠. 명리가들이 점성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점성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들었던 생각은 명리가들이 점성학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근데 보통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점성학에 이렇게 그 뛰어드시는 분들의 많은 그 패턴이 명리 공부를 하시다가 점성으로 뛰어든 분들보다는 어떤 분이 많냐면 타로 공부를 하시다가 점성을 뛰어드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무음 부탁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타로의 기본적인 로직 자체가 점성의 그 플랜트하고 행성과 그 다음에 12사인을 베이스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에 타로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철학 혹은 스트럭처를 구조를 알고 싶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점성 공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타로도 좋아하지만 타로라기보다는 명리의 어떻게 보면 그 숨겨져 있는 비밀. 그럼 너무 거창한가? 명리의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신살 관련된 수업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신살 중에 천을기를 쓰잖아요. 다른 뭐 신살 12신살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신살들을 다 쓰시지만 그 중에 천을기인은 에브리바디 다 써요. 천을기인을 빼놓고는 신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천을기인을 왜 이런 조합이 나오는지를 설명한 책을 아무리 고전을 뒤져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을기인을 가지고 신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던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파셨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얘기를 하냐면 천을기인이 자미성,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28수 중에서 자미성 근방에 있는 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했지 천을기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못하세요. 왜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책을 안 읽어서? 노. 그 선생님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되게 탐독하시고 고전도 번역까지 하셔서 출간을 하실 정도로 한자도 되게 퍼밀리어하신 분이세요. 익숙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쓴 박사 논문에 신사를 베이스로 하는데 왜 그 천을기인의 원리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답은 있습니다. 고전에 천을기인에 대한 원리를 써놓은 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천을기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저희가 답습해 왔던 거지 그게 왜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너무 만용이고요. 그 원리가 점성의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명리가들에게 필요한 점성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점성학 수업을 시작하는 이유라고 이제 서론에 좀 말씀드리고요. 뭐 오늘 그런 제가 익혔던 혹은 느꼈던 점성학과 명리학의 이 어떻게 보면 접점 같은 걸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한 시간에. 근데 이제 중간중간 수업하다가 그런 얘기들도 이제 재미삼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단계는 좀 더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고 이번 기초반 수업 때는 순수하게 점성학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점성학 공부를 베이스로 할 거고요. 점성학에 일단 익숙해져야 다른 사고가 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단계가 돼서 그래서 명리가들도 점성학을 좀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수준으로 점성학 기초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에 맞춰가지고 조금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오늘 수업하면서 진도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점성학이 뭐냐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성학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네 분 그리고 줌에 접속해 계신 박소연 선생님까지 5 선생님 중에서 점성학이 뭔지를 알고 계신 선생님은 2분. 맞죠? 노인정 선생님하고 박소연 선생님은 이 차트가 뭐를 가리키는지는 아세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3 선생님들은 점성학 수업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그냥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것 같아서 한번 와봤는데 점성학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일단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PT 화면에 앞에다가 박 선생님은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조인 의사를 얘기하셔가지고 안 담겨져 있고 지금 여기 네 선생님 거에 차트를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나윤 선생님 차트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거 여러분들 복사해서 드린 걸 보면 넘겨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라는 건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그 수업을 후반부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걸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 타임에서는 너무 멀리 안 갈 겁니다. 거기에 베이스 담겨져 있는 그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은 중급반에 가서 저희가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초반의 가장 큰 목표는 이 화면을 보면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명리로 치자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주가 있잖아요. 4개의 주를 읽는 것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수준까지만 가는 겁니다. 4개의 주를. 그래서 일간이 뭐고, 월령이 뭐고, 띠가 뭐고, 무슨 시에 태어났고 이거 먼저 익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 이 차트만 가지고 석 달 동안 기초반 수업은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최소한 여기서 일단 접어야지 1교시 오리엔테이션 다음 시간에 안 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건 일단 뭔가 개수가 많아. 사주팔자는 우리가 사주팔자는 8글자라서 팔자라고 한다는 건 뭐 에브리바디 다 아시는 상황인데 8글자만 갖고 다 볼 수 있는 너무 심플한 우리가 사랑하는 명리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익혀. 그런데 이게 모직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그 행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그죠? 그래서 이 행성들에 대해서 제일 첫 타임에 배울 거예요. 오늘도 이름 정도는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행성이 가리키는 의미, 상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 2주 정도 가질 거고요. 이 행성, 이렇게 이 부분들, 여기 달려있는 이 녀석들이 행성입니다. 그리고 2주 정도 학습이 끝나고 나면 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인은 이 밖에 있는 이 녀석들이 사인입니다. 총 12개예요. 12개 하니까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으시죠? 뭐하고 닮았어요? 그렇죠. 역시 명리가들이에요. 12지지. 12라면 일단 손가락은 10개라서 분명히 아니고 12라면 무조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12개가 그 12지지에 대응되는 12개의 즉 이게 지금 딱 느낌으로도 오늘 수업을 안 했지만 느낌으로도 이게 하늘 그려놓은 거라는 느낌은 오시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방위를 이렇게 총 12개의 구획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게 12사인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하늘을 원형이라고 봤을 때 12칸으로 나눴으면 그 원의 총 각은 몇이죠? 360도. 그죠? 한 바퀴 돌면 360도. 그걸 12칸으로 나눴으면 한 칸이 몇 도? 30도. 한 칸을 30도씩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꼭 자쪽처럼 보이시죠? 딱 30도, 이게 10도, 5도씩이잖아요.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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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30도씩이에요. 30도씩 나눠지는 눈금이에요. 이게 뭐 번잡스럽게 그려져서 그렇지만 이게 눈금이에요. 눈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이 녀석들이 이제 사인을 가리키는 글리프. 보통 이제 그 기호라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되는데 이제 영어 용어들도 그 점성학 용어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적어놓고 제가 한글로도 꼭꼭 다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글리프하고 한글로 꼭 적어두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글리프라는 원래 뜻은 상형 문자라는 뜻인데 그냥 기호, 그렇죠? 이런 기호들을 이제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자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고 축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고 인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듯이 이 하나의 글리프들이 갖고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이 사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2지지랑 매칭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행성들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죠. 여기 딱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별? 달. 자, that's okay.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달만 알면 돼요. 달. 달 알았어. 알아차렸어. 달인지. 예. 이거 뭐 같아요, 이거? 태양. 그쵸? 예. 태양입니다. 태양.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여자 표시인데 뭐 같아요? 금성. 예, 비너스, 금성. 다 아시네, 다 아세요. 공부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남자 표시. 화성. 그렇죠. 마스라고 하는 화성입니다, 이 녀석. 예.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금성 태양 찾았죠. 달 찾았죠. 예. 금성 찾았죠. 화성 찾았어. 그러면 하나 또 이제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뭐? 수성. 오케이. 수성 얘기하셨어. 수성 나왔습니다. 수성 뭘까요? 이게 수성입니다. 머큐리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적으실 필요 없어. 적으실 필요 없어. 뒤에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굳이 그런 거는 메모하지 마세요. 노트하지 마세요. 수성입니다. 이거 수성.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뭐 있어요? 목성이라고 있잖아요. 목성. 그죠? 목성. 우리 세성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말로는 세성이라고 부르는데 목성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네요. 목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있으니까 달이고 화, 수, 목, 금, 토요일 빠졌잖아요. 토요일, 토성이 이 녀석입니다. 이게 토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찝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 그다음에 이런 녀석, 그다음에 이런 녀석 등등 몇 개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초 수업 하시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나윤 선생님의 차트를 딱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겠죠, 이제. 뭔가 떠오르세요? 이걸 보시니까 김나윤 선생님? 뭔가 몰려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몰려 있네,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세지테리어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지금 이게 마크가 여기 하나의 글리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는 여기에 뒤에다가 이렇게 글리프를 걸어놔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마크가 봐요. 세지테리어스 사수 자리에 4개의 행성이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셨어요.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럼 다 공부 끝났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어. 여기에 다 몰려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12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초반 때도 배울 건데 12하우스이고 이 사수 자리에 태양, 금성, 수성, 토성 4개의 별이 몰려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이제 알아야겠지만 일단 놓인 거는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까만색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ASC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행성은 아닌 것 같아. 왜 제가 아까 설명을 동그라미 안 쳤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센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다 적어놨어요. 어센던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자기가 태어나는 시점의 지평선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는 시점의 지평선. 그럼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 뭐랑 같냐면요. 제가 명리 얘기를 조금씩 섞어서 할 거예요. 깊이는 아니더라도 뭐랑 같냐면요. 명리의 시지랑 같아요. 시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리의 시지.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면 명궁이라는 걸 가리키는 건데 정확하게는 명궁이라는 걸 가리키는 일종의 시간 개념이에요. 태어난 시간 개념.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그 PT 채트 말고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시간이 2시간씩 왜냐면 이게 하루잖아요. 12칸이죠. 그러면 이게 12칸이니까 한 타임이 24시간제로 하면 2시간마다 2시간을 지날 때마다 이 녀석이 크랙이 탁탁탁 2시간씩 넘어가요.
우리가 묘시에 태어났다가 2시간 지나면 진시가 되고 진시에서 또 2시간 지나고 태어나면 사시에 태어난 것처럼 2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크랙이 바뀌어. 즉 이게 바로 뭐예요? CG예요. CG. 이 자체가 CG라고 하는 게 아니라 CG랑 같은 컨셉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게 CG라고 이 꼴이라는 게 아니라 CG랑 같은 컨셉이다. 왜 강조하냐면 그걸 오해하시면 이제 나중에 혼돈이 올까 봐서 그러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다. 시간 개념을 명리에서도 중요시하지만 점성에서는 저 시간 개념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 김나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캐프리콘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주세요? 라고 물으면 계수일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죠. 저한테 무슨 일주세요? 하면은 저는 임수일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특징을 피력해요. 그러니까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겠지만 명리를 하실 수 아는 분들하고는 통성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띠도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미국 친구들이 점성을 좀 자기들이 아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넌 무슨 라이징이야? 이렇게 물어요. which rising? 이렇게 물어요. 무슨 라이징이야? 라고 물어요. 그 라이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인에서 떠올랐어? 무슨 사인에서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를 때 너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라이징이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김나윤 선생님은 그렇게 영어로 물어보면 그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캐프리콘 라이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캐프리콘이거든. 캐프리콘에서 나는 캐프리콘 자리에 시간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난 태어났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 점성가들에게 중요하냐면 캐프리콘 라이징이 그 사람의 성질을 줘요. 가르쳐요. 크게 3가지 정도가 가르치는데 하나는 태어난 시각, 또 하나는 태양이 있는 자리를 또 중요시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여성 잡지 지금은 다 망했지만 예전에 8, 90년대는 미용실 가면 여성 잡지가 항상 이렇게 두꺼운 여성 잡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동아주부, 맞나? 어쨌든 이런 여성 잡지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 잡지를 넘기시다 보면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별자리라는 게 있었어. 자기 별자리. 자기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가 나오고요. 그 별자리인 사람이 오늘 무슨 행운이 있을지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무슨 행운이 있을지가 이 월간지에 나오는 거야, 일종의.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별자리에 그 월간 행운이 있었어요. 그 별자리라는 거는 이렇게 별이 많은데 뭘 가리켜서 별자리라고 했을까 궁금하셨죠? 그 별자리는 바로 이 복잡스러운, 복잡스럽다는 말은 선입관이에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것 중에서 뭐냐면 이 태양이 위치한 자리. 그래서 김나윤 선생님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내 별자리는 사수자리야. 서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현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 그냥 이렇게 그 개별 토크 중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선생님들하고 그 여기 모이션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 차트를 띄워넣어서 차트를 막 분석한다기보다 이런 차트를 가지고 우리 기초반 수업 내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음성원은 제가 할게요. 또 필요하시면 누르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내 별자리가 뭐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억하시는 거 사수자리라고 평생 기억하면서 사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태양이 있는 자리. 태양이 있는 자리. 그럼 여기서 잠깐 다른 선생님 무슨 자리라고 기억하세요? 네. 물병 자리인가? 라고 하시네요. 정승 선생님, 물병에 태양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아이고. 자, 네. 정승 선생님, 물병 자리라고 당신의 별자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물병이거든요. 어쿼리어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물병 자리에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물병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한명 선생님 기억 못하세요? 아니, 기억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으셨죠? 예, 그렇죠. 무슨 원령에 태어난지는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별자리인지 하등에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병관 선생님은 무슨 별자리시냐면 네, 여기 아까 태양이 있었고 태양에 태어났잖아요. 예, 별자리는 개자리. 저 캔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자리가 본인의 별자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태양이 뜨는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별자리점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구 그 월간지 이런 데 보면 나오고요. 보통 신문에는 이제 띠별 그 일진 나오는 것처럼 예, 여성분들은 그런 그 띠 일진보다는 조금 별자리에 좀 더 관심들이 많아서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이 점성학이 아까 제가 그 현대점성학이라고 하는 게 융이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융이 끊었을 때는 이제 되게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뭐 동시성의 원리가 어떻고 뭐 이제 하늘과 그 땅이 어떤 식으로 그 현상을 서로 공유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약간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왔다면 실제로 대중화에 한 방을 날렸던 사람은 바로 이 그 태양 별자리 정확하게는 그 선 사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선이잖아요. 선의 사인이니까 선 사인. 선 사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중 매체에서 한번 확 휘몰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 점성학이라는 게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붐업이 일어나요.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우리나라에 그 한 90년대 후반에 뭐가 센세이션이 있었는지 아세요? 혈액형 성격. 혈액형 성격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모든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너 혈액형 뭐야? 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될 만큼 혈액형이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자신의 별자리로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점성가들 입장에서는 왜 안 움직이고? 죄송합니다. 네, 노인정 선생님은 뭐 아실 것 같고 김나연 선생님 거 보시면 점성 차트를 볼 때는 별자리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판단할 수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부분이긴 하지만 에브리싱은 아닌 거예요. 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카테고라이즈 한다는 건 10개의 성격으로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간목의 성격이 어떻다? 그러고 그 사람을 칭해버리는 거예요. 개수의 성격이 어떻다 하고 칭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긴 맞지. 째까는 맞아요. 째꿈은 맞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10개의 카테고라이즈로 모든 일간별 그 성정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태양 자리만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에서는 태양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개를 가지고 살펴요. 하나는 태양. 당연히 태양은 중요합니다. 태양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태어난 시각, 어센던트의 사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달. 이 3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살펴요. 메모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앞으로 주구장창 할 거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도록 할 겁니다. 그냥 명리 공부할 때 뭐 갖고 맨날 얘기해요. 일간과 원령 가지고 맨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령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그 선 사인이 태양의 사인이 뭐하고 매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원령하고 매칭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선 사인은 나중에 이걸 지금 고정 차트인데 이거를 타임을 돌리면서 움직이는 차트로 동적인 차트로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어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2시간마다 사인이 바뀐다고 했죠. 이 태양의 사인은 한 달마다 바뀌어요. 한 달마다 다음 칸으로 넘어다녀요. 그러면 뭐랑 컨셉이 같은 거예요? 월일지, 월령. 월령처럼 한 달에 하나씩 컨셉이 가요. 그러면 달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달은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요.
일지하고 비슷합니다. 일주랑 비슷해요. 일간일주. 근데 약간 컨셉만 비슷한 거지 실제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30일로 쪼개지고 어떨 때는 31일로 쪼개지고 명리에서는 기본적으로 60개로 쪼갠 거예요. 왜냐면 60갑자를 회전하잖아요. 일주라는 게 60갑자를 또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리적 컨셉에서는 이거를 60개, 60일 단위로 카테고라이즈를 한 거예요. 구별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녀석은 27일이나 28일마다 한 바퀴씩을 돌기 때문에 쪼개도 27칸으로밖에 못 쪼개요. 그래서 일간하고 일치는 아니지만 컨셉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 서양 점성학에서는 이 그 일간하고 매칭할 만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입니다. 아예 컨셉 자체가 틀려요. 일간을 매칭할 만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한 어센을 중심으로 시간과는 매칭을 같이 해요. 그래서 시간하고 월은 기본적으로 점성의 컨셉과 명리의 컨셉이 같아요. 그런데 일간 컨셉은 매칭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서양의 점성술들이 기본적으로 그 헬레니즘 시절에 그리고 이제 그 중세 때 이렇게 쭉 그 퍼지면서 인도에 가서 정착을 한 컨셉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일간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져요. 예, 자기가 어떤 일간에 태어났던 게, 우리가 명리가들은 일간에 어떤 일간에 태어났던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컨셉을 잃으면 명리의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하루가 바뀔 때마다 낮과 밤이 바뀌고 음양이 바뀌는 그 사이클마다 한 사람의 성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들을 인도 친구들이 점성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도 그 컨셉을 그 친구들이 또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무슨 컨셉이 남아있냐면 27개 그 낙사트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인도 애들 그 차트를 보여줄 텐데 이 인도 차트를 보면 이 서양 차트하고 거의 유사한 차트를 구현을 해요. 그런데 밑에가 낙사트라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개로 쪼개놔요. 즉 그 사람이 무슨 낙사트라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나머지 차트를 리딩을 해요. 그게 바로 뭐하고 관념이 같아요? 하루하루마다 태어나는 사람의 성정이 변화한다라는 개념을 인도 애들도 가지고 있어요. 동양 분들이 일간 중심의 그 60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일간 일주론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주론을 베이스로 나머지 이론들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합시다. 이제 뭐 너무 이 얘기를 갖고 오래 끌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해서 제가 차트를 다 만들다 보니까 김나윤 선생님이 이 캐프리콘에서 태어났어요. 캐프리콘은 기본적으로 토성이 지배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노윤전 선생님도 캐프리콘에서 태어났어요. 토성이 지배하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정순모 선생님 했더니 정순모 선생님은 리브라라고 하는 사인에서 지금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리브라예요. 천칭자리인데 리브라에서 태어났는데 리브라는 토성이 그 지배하지는 않지만 토성이 점프하는 자리예요. 토성이 힘을 확 발진한다라고 하는데 힘을 크게 올리는 자리.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하시는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한병관 선생님도 또 지금 보시죠. 리브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다 세턴 그룹이에요. 세턴 그룹. 세턴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이거 제 차트예요. 저는 그래도 세턴 그룹은 아닐 뻔했는데 저는 캔서 라이징이에요. 캔서에서 태어난 캔서 라이징인데 세턴 그룹이 아닐 뻔했는데 여기 어센더트 바로 옆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아까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턴. 토성이 세턴이에요. 영어 이름이. 토성을 여기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토성 그룹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모여 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 네. 토성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토성이 칠하우스에 있고 관계가 없어요. 약해요. 아, 토성을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 사시는 거예요. 아, 부산 아니신가? 예. 저 부산 저희는 다 토성 그룹입니다. 서현 선생님, 네, 네, 서현 선생님 차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도 받아서 한번 서현 선생님도 토성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차트는